안녕하세요. 주간컴공의 지마입니다. 파트 2의 7장 클래스 심화 시간인데요. 클래스 심화 같은 경우에는 좀 복잡한 클래스 구성을 통해서 클래스의 특별한 기능들을 학습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파트 1에서의 클래스에서는 단순히 클래스를 구성하고 생성하는 정도, 생성자를 통해서 생성하는 정도로 구성을 했고요. 이제 클래스 심화에서는 상속이라든지 오버라이딩이라든지 여러가지 기능들을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객체를 하나 구성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동차라는 게 여러가지 부품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부품들 하나하나를 이제 어떻게 객체를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가지 형태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너무 많으면 지금 시간에 다 하기가 힘드니까 몇 가지 정도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타이어라는 객체와 엔진 그리고 이제 옵션이 들어가는 객체를 합쳐서 하나의 자동차 객체로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일단 엔진 클래스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코드가 나중엔 길어지기 때문에 이제 폰트 크기를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에서는 조금 보시기 힘들 거고 웬만하면 컴퓨터 모니터로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엔진 클래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카멜 케이스로 이름 지정을 해놨고요. 자, 생성자를 통해서 객체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자동이라는 문자열을 eType 이라는 매개 변수로 넘겨주고 있는 거고요. 이 넘겨준 매개 변수를 셀프를 이용한 eType,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다른 거죠. 셀프를 이용해서 인스턴스 변수를 만든 다음에 그 변수에 eType을 이제 집어넣은 거다, 할당한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력을 해주고 있죠. 방금 할당한 값을 이제 출력을 해서 어떤 엔진이 탑재됐다라고 이제 출력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클래스가 지금까지 배운 기본적인 형태죠. 자, 이렇게 클래스를 구성을 하게 되면 객체를 생성했을 때 그 객체명으로 해당 안에 들어있는 변수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 변수로 접근해서 값을 직접 바꿔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직접 바꿔준다는 게 굉장히 좀 위험한 행동일 수 있거든요. 자, 외부에서 직접 접근이 가능하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변수의 프라이베이트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더스코어를 2번 붙여주면 되거든요. 자, 슬라이드 보시면 자, 변수 앞에 언더스코어, 언더바라고도 하죠. 요거를 2개 붙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2개 붙여주시게 되면은 사용은 똑같이 하게 되는데 외부에서 접근을 하려고 하면 전부 에러가 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엔 외부에선 접근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부, 클래스 내부에서만 이 변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외부에서 이 변수의 값을 지정하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이 변수의 값을 가지고 오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별도의 절차, 그러니까 별도의 메소드가 필요하게 되죠. 자, 값을 가지고 올 때는 getType이라는 형태의 메소드를 만들고 값을 지정을 할 때는 이제 setType이라는 형태의 메소드를 생성을 합니다. 이렇게 값을 지정하고 또는 값을 가지고 올 때 if문 등을 통해서 어떤 추가적인 판단을 하거나 추가적인 작업을 통해서 값을 지정하고 받고 할 수가 있어요. 조금 복잡하지만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실행하는 부분을 보면 값을 직접 갖고 오는 게 아니라 getType이라는 절차를 통해 setType이라는 절차를 통해 값을 집어넣고 빼오고 이런 걸 진행하고 있죠. 이걸 인캡슐레이션, 캡슐화라고 합니다. 캡슐화를 하게 되면 당연히 외부로부터의 데이터 접근이 직접적인 외부로부터의 접근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이 특정 절차, 그러니까 메소드죠. getType이라든지 setType이라는 걸 모르는 또는 올바른 값을 넣어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값이 할당이 되지 않겠죠. 대신 좀 불편한 부분이 생겨요. 직접 값을 할당하는 것보다는 좀 훨씬 불편하죠. 자, 그래서 값을 직접 할당하는, 직접 접근하는 그 편리함과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엄격하게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설정할 수 있는 이런 절차의 장점을 합친 기능이 있는데 그걸 프로퍼티라고 합니다. 자, 프로퍼티라는 걸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자, 일단 시작은 어렵지 않습니다. 앞서서 getType이라는 메소드가 있었잖아요. 이 getType이라는 메소드의 이름을 eType으로, 변수명이죠. 변수명이랑 똑같이 바꾸고요. 그 위쪽에 프로퍼티라고 명시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값을 가지고 올 때 e타입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그냥 e타입이라는 변수를 가지고 오는 것처럼 호출을 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간편해졌죠. 자, 그리고 이 e타입의 값을 지정을 할 때는 자, 변수명 적어주고요. 점 setter를 적어줍니다. 그래 놓고 똑같죠? 메소드명이 아래쪽에 마찬가지의 절차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호출을 하는 게 아니라 변수에다 값을 할당하는 것처럼 저번 슬라이드랑 비교를 해볼까요? 이렇게 setType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게 아니고 e타입의 값을 직접 집어넣는 것처럼 코드를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코드를 입력해도 실제로는 메소드가 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if문을 통해서 값을 판단하고 뭐 지정할 수 없으면 지정할 수 없는 타입이다 라는 문자열을 출력하는 거 역시 다 가능하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엄격한 절차를 통해 값을 가지고 오고 또는 값을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다 가지면서도 값을 직접 접근하는 형태로 코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프로퍼티를 이용하면은 인캡슐레이션, 캡슐화의 장점도 가지고 직접 접근의 장점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걸 이용해서 타이어 클래스도 동일하게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타이어 클래스는 휠 인치, 정확하게는 타이어보다는 이제 휠인데 뭐 그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자, 타이어의 인치를 지정해서 그 해당 인치의 타이어를 탑재한다라는 형식의 객체를 생성을 하는 형태로 만들어 봤는데요. 자, 마찬가지죠. t 사이즈 똑같이 프로퍼티를 설정을 해서 값을 출력할 때는 그냥 리턴으로 출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사이즈를 입력 받았을 때는 14에서 18 사이에 있는 값이 아니면 자, 오류 메시지를 출력을 하고 14에서 18 사이에 있는 값이다 라고 하면은 정상적으로 값을 집어넣어주는 형태로 타이어 클래스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타이어만 따로 객체를 생성하거나 아니면 엔진 객체만 따로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합쳐야 되는 거니까 일단 가만 두시고, 자, 옵션 클래스까지 일단 보고 이런 것들을 합쳐 보도록 할게요. 자, 옵션 클래스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를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옵션 브론즈입니다. 자, 생성을 하게 되는데 뭐 안에 특별한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고 클래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 메소드들을 그냥 한 번씩 다 출력하는 형태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눈에 보여야 되니까 에어백 메소드랑 에어컨 메소드를 지금 출력을 하고 있어요. 자, 에어백 메소드를 보니까 전자석 에어백이라는 문구가 출력이 되고 있고요.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수동 에어컨이라는 문구가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옵션 브론즈 객체를 생성하면 전자석 에어백, 수동 에어컨 이렇게 두 문장이 출력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다음 클래스로 한번 보면 자, 얘는 옵션 실버인데 괄호 안에 옵션 브론즈가 있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옵션 실버는 옵션 브론즈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옵션 브론즈에 있는 모든 멤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을 받는 거죠, 말 그대로. 자, 그래서 자, 생성자를 보면 에어백하고 에어컨이 있죠. 자, 일단 에어백을 먼저 볼게요. 자, 에어백은 아래쪽에 정의되지 않은 메소드입니다. 하지만 실행은 가능해요. 왜냐? 옵션 브론즈에 이미 에어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상속받은 상태라서 에어백 멘트가 그대로 출력이 돼요. 자, 그리고 에어컨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에어컨은 여기 정의가 되어 있죠. 하지만 지금 브론즈에도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자, 똑같은 메소드 명으로 호출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원래는 수동 에어컨인데 자동 에어컨으로 다시 재정의가 되어 있죠. 자, 이걸 오버라이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버라이딩이 되어 있는 메소드가 있다면 오버라이딩 되어 있는 메소드가 호출돼요. 그렇지 않으면 상속받은 메소드가 그대로 호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옵션 실버 객체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수동 에어컨이 아니라 자동 에어컨으로 출력이 되겠죠. 이걸 오버라이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히트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선을 제가 그냥 영어로 그냥 해본 건데 히트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쪽엔 없고 여기 새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라면 에어백, 에어컨, 히트와이어 3개가 출력이 되는 상태니까
일단은 에어백은 전자석 에어백 그대로 출력이 될 거고요. 상속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자, 에어컨은 수동 에어컨이 아니라 오버라이딩된 자동 에어컨이 출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히트와이어, 핸들 플러스 앞좌석 열선 시트라는 문구가 출력이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럼 상속을 하나 더 해볼게요. 현재 실버는 브론즈의 상속을 받고 있는 상태죠. 자, 이번에는 골드인데요. 골드는 실버의 상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골드는 결국에 브론즈와 실버 두 가지를 다 상속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호출하는 걸 보죠. 자, 에어백 이쪽에 안 나와 있지만 실버에도 없었지만 브론즈에 있었죠. 그러니까 출력이 될 거고요. 자, 에어컨 마찬가지 현재 골드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버에서 오버라이딩 되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 에어컨 출력될 거고요. 자, 히트와이어 앞쪽에 실버에서 핸들 플러스 앞좌석 열선 시트라고 출력이 되는 게 맞는데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오버라이딩 되어 있죠. 재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좌석이 아니라 전자석 열선 시트라고 출력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골드 클래스에서만 새로 썬루프라는 메소드가 정의가 되어 있죠. 자, 이건 그냥 새로운 거니까 요거까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될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상속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적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집이 있고 아빠가 차가 있는데 내가 그걸 다 물려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집도 있고 차도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옵션 클래스, 그 다음에 엔진, 그 다음에 뭐였죠? 타이어. 요 세 가지 클래스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세 가지 클래스를 합해서 새로운 클래스, 자동차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가 조금 길어요. 자, 좀 복잡하죠? 자,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카라는 클래스가 하나 생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속을 받고 있는데 상속받는 클래스의 개수가 2개, 말 그대로 다중 상속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다중 상속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복잡해지고 좀 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파이썬에서는 다중 상속이라는 거를 인정을 해주고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카 클래스는 엔진과 타이어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구성이 되고 있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여기 릴리즈 리스트 제가 줄여서 썼는데요. 출고 리스트란 뜻이에요. 자, 릴리즈 리스트 앞에 언더스코어가 2개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프라이베이트, 외부에서는 접근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옵션 타입 딕셔너리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브론즈는 옵션 브론즈, 실버는 옵션 실버, 골드는 옵션 골드. 자, 이렇게 정해 놨는데, 자, 요게 지금 현재 변수명이 아니고요. 클래스명이죠. 클래스명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래쪽에 나올 텐데 일단 클래스명을 저장해 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요건 자세한 건 아래쪽에 설명을 다시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생성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생성할 때 타입을 받고요. 엔진 타입을 하나 받고, 그 다음에 옵션 타입을 하나 받고, 타이어 사이즈를 하나 받고 있는데 타이어 사이즈는 기본이 15죠. 그러니까 이제 15 놔둘 수도 있고요. 뭐 18이라든지 16 이런 걸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출력이 됩니다. 카 릴리즈드, 그리고 앞쪽에 우리가 이제 문자열 할 때 배웠던 거죠. 센터 가운데로 보이게끔 하겠다는 거고. 자,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자, 엔진점하고 여기 생성자 메소드, 타이어점하고 생성자 메소드가 있는데 생성자 메소드 앞에 자, 여기 엔진과 타이어는 위쪽에 상속받았던 클래스 명이에요. 클래스 명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클래스 명을 통해서 상위에서 객체를 생성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엔진 클래스에서는 엔진 타입이 필요하니까, 타이어 클래스에서는 타이어 사이즈가 필요하기 때문에 각각 값을 넘겨주고 지금 호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자동차 클래스가 생성되기 전에 엔진 클래스와 타이어 클래스에서 객체가 생성이 된 다음에 자동차 객체가 완성이 되겠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프린트. 자, 옵션 리스트. 자, 옵션, 내가 옵션을 뭘 했는지 리스트를 출력을 할 거예요. 출력을 한 다음에는 땡큐 하고 이제 끝내는 형태죠. 자, 이게 중요해요. 자, 셀프 옵션. 옵션이라는 변수에 뭘 담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셀프 옵션 타입하고 옵션 타입 이게 써 있는데 이 셀프 옵션 타입은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옵션 타입은 내가 입력받은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옵션 타입 입력한 걸 보니까 자, 브론즈나 골드 이런 걸 입력하고 있죠. 자, 브론즈 골드가
여기에 있는 값들이에요. 딕셔너리의 키에 해당하는 값이죠. 결국에 셀프 옵션 타입에서 옵션 타입까지 여기까지의 결과가 옵션 브론즈 아니면 옵션 실버 아니면 옵션 골드가 나올 텐데요. 거기에 괄호를 붙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괄호를 붙여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겠죠. 요거 이름으로. 이건 약간 딕셔너리를 이용한 그 객체 생성 기술인데요. 알아두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요게 조금 이해가 어려우시면은 뭐 if문을 통해서 브론즈면은 옵션 브론즈 객체를 생성하고 뭐 실버면은 옵션 실버 객체를 생성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게 좀 어려우시면은 나중에 요 부분에 대한 강의만 따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객체 생성을 한 다음에 객체가 생성된 걸 자 셀프 옵션에 담아두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땡큐 하고요. 그 밑에 자 릴리즈 리스트에 셀프를 추가하고 있죠. 이 셀프라는 거는 객체 자신, 지금 현재 생성되고 있는 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자 릴리즈 리스트에 집어넣고 있는 건데, 자 요거 생각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셀프 옵션, 셀프 릴리즈 리스트 뭐 이렇게 써 있는 부분들 있죠. 자 똑같이 셀프인데 이 셀프 옵션은 인스턴스 변수고요. 그 다음에 이 셀프 언더바 릴리즈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변수입니다. 자 무슨 차이냐, 똑같이 셀프인데 왜 그렇게 나오냐면 셀프 옵션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서 미리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죠. 하지만 셀프 릴리즈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정의를 내려놓은 상태예요. 자 이렇게 미리 정의를 하고 있는 건 클래스 변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클래스 변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인스턴스가 같이 공유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값을 하나 추가하게 되면 다른 객체에도 그 값이 추가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인스턴스 변수 같은 경우, 셀프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인스턴스 별로 저장되는 값이 서로 다릅니다. 요 차이가 있어요. 미리 정의가 되어 있냐 정의가 되어 있지 않냐에 따라서 데이터를 공유할 건지 공유하지 않을 건지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클래스는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꼭 이렇게 구성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정답은 없고요. 항상 클래스를 구성할 때는 인캡슐레이션에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물론 신경을 안 써도 문법적으로 뭐 틀렸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항상 클래스를 구성할 때는 캡슐화, 은닉화를 꼭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고요. 거기에 뭔가 이제 할당을 하거나 아니면 값을 가지고 올 때 조금 편리하고 싶다 그러면 프로퍼티를 이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상속이나 오버라이딩 등의 개념을 통해서 좀 더 구조적이고 그 다음에 코드가 반복되지 않게끔 구성을 해주는 게 가장 올바른 프로그래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마지막 시간은 파일 입출력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주간컴공의 콘텐츠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